구조와 수축 원리. 근육의 구조와 수축 원리. 자, 일단 근육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육은 크게 세 종류. 뭐 골격근, 그리고 심장근, 그리고 내장근. 오케이. 자, 얘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골격근은 내 의지대로 팔들어 다리들어를 할 수 있는 근육이죠. 다리들어 팔들어. 그래서 얘네들을 수의근이라고 하고요. 수의근. 심장근과 내장근은 내 의지대로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의근, 얘는 불수의근. 되죠? 오케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세포들이 모여 존재하는데 그 근육 세포 내부도 아주 많은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근육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 있거든요. 책은 115쪽이고 115쪽 아래 하단부에 오른편 아래 더 알기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자,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고 그게 골격근. 자, 심장근과 내장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로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걔네는 불수의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수의근. 그리고 자, 어떤 기본적인 단위체가 계속 반복되어서 단순한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자, 심장근과 내장근 그리고 골격근은, 자, 골격근은 특히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가로무늬근, 일단 가로무늬가 일괄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심장근마저도 내 의지대로 움직이진 못하지만 걔네들은 어떤 일정 패턴이 반복되어서 가로무늬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장근, 여러분 이제 배고플 때 나도 모르게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있던 대장 주변의 어떤 근육들의 연동운동에 의해서 대기돼 있던 변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육들은 내장근인데, 그죠? 위도 위 주변에 근육이 있어서, 이제 우리 뭐 찌양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뭘 많이 먹어도, 자, 우리가 찌양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뭐 밥량이 늘어나면 위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위 주변의 근육들의 수축 이완의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연동 운동을 밀어가지고 소장으로 일부분이 내려가게끔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내장근은 내장 주변에도 근육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무늬가 반복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얘네들을 우리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무늬가 안 보이더라. 반복된 무늬는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모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 근육의 구조와 수축의 원리를 뭐 골격근은 어떻게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심장근은 어떻게 수축하고, 내장근은 어떻게 수축하고, 각 근육들의 수축 이완의 운동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자, 아직도 연구 중이야. 아직도, 그지?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도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근육의 수축 이완의 운동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 주로 골격근, 그죠? 이 골격근,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골격근이 어떤 형태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오케이? 모든 근육을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골격근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골격근이 어떤 방향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게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동물의 구성 단계를 먼저 생각합시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를 생각해보게 되면 가장 최소 단위가 당연히 세포죠, 세포. 그리고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조직을 만들죠. 그죠?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 거고, 동일한 기능의 조직이 모이게 되면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기관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이 형성된 다음에 같은 기능의 기관들이 세트로 묶어져서 우리는 기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 순환기관계 해서 다 온전한 개체를 형성하겠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세포, 즉 골격근을 구성하게 하는 골격근 세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희한하게 얘네들을 명명하는 이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이름으로 얘가 세포 수준인지 아니면 세포보다 더 적은 수준인지 세포보다 더 큰 수준인지를 물어본다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세포들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더 커지는 수준이야. 구성 단계로 따지면. 근데 골격근 세포, 우리 다른 말로 근육 섬유라고 표현해요. 근육 섬유. 그래서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만들 거고, 그죠?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여러분 책 115쪽 하단부 봐봐.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을 쪼개봤더니 근육 섬유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죠? 그죠? 자, 근육 섬유는 세포 수준입니다. 구성단계 수준으로 따지면 얘는 세포예요, 세포. 돼요? 오케이? 그런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근육 섬유 다발을 형성하는 거고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되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자, 근육의 수축, 근수축의 근수축의 기본 단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언급돼요. 근수축의 그 기본 단위. 근수축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라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언급되는 근수축의 기본 단위를 우리 뭐라 하냐면 근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근절. 근육 원섬유마디라고도 합니다. 근육 원섬유마디. 생물이 어려운 건 생물의 언어에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되느냐 이거라고 했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근육 원섬유마디와 근절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냐면 세포라고 하는 것 내부에 들어있어. 세포라고 하는 것 내부에 들어있어. 오케이? 근육세포라고 하는 골격근을 구성하는 세포 수준 내부에 들어있는 거야. 되죠? 자, 우리가 고1 때 통합과학 하면서 뭘 배웠냐면 세포 안에는 아주 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더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핵, 세포질, 여러 많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일종의 누구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수준이야. 돼요? 세포 소기관 수준. 자, 근육 섬유는 세포라고 했었죠. 얘는 또 어떤 세포냐면 관찰해봤더니 다핵성의 세포야. 오케이? 얘는 관찰해봤더니 어떤 세포냐면 다핵성. 굉장히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의 핵이 있어. 하나의 세포가 있어. 또 하나의 세포가 있어. 이렇게 세포가 있었을 거야. 왜냐면 동물 세포니까. 자, 그리고 자, 이 세포 안에 많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 미토콘드리아나 식물세포랑 엽록체 이런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 안에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세포가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려면 우리가 텐트를 칠 때도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잖아. 예?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땅땅 때리고 여기다 땅땅땅 때리고 여기다 땅땅땅 때려서 내부에서 보게 되면 입체적인 어떤 돔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폴대로 지지를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세포도 이렇게 평면으로 네모나게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는 어떤 구형의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세포 내부에서도 이런 선형의 그지?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선형의 뭔가의 지지대가 있어야 돼. 그런 선형의 실가닥 같은 그런 지지대들을 세포 내에 존재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포 소기관 중에. 오케이?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런 세포 골격 단백질들 중에 일부가 자, 뭐를 여기 세포 안에, 근육 세포 안에 나는 조금 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필라멘트야. 자, 필라멘트라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얘는 일종의 선형의 실가닥처럼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선형의 단백질 조각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스틱바처럼 생긴 이런 단백질이 아니고 실제는 구형의 형태의 단백질이 모여져서 마치 진주 목걸이가 여러 개가 끼워졌을 때 길게 하나의 선가닥, 실가닥 하나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가닥을 만들었는데 근데 관찰해봤더니 어떤 건 직경이 좀 더 두꺼워. 그리고 어떤 건 직경이 좀 더 얇아. 오케이? 그래서 요런 두꺼운 필라멘트들과 얇은 필라멘트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세포의 근육 섬유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차져 있더라는 거지. 관찰해봤더니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얘와 조금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하네. 관찰해봤더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예? 이렇게 얇은 부분에 선형의 단백질 조각 있고 얇은 부분의 이름을 우리 뭐라 하냐면 이렇게든 얇은 부분을 얇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얘기하자 라고 했어. 얘는 액틴 필라멘트야.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아이를 우린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자라고 했어. 두꺼운 저 빨간색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치? 이름들이 각각 있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오케이? 쟤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꺼운 아이고 얇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 건 액틴 필라멘트라는 아이고 오케이? 그게 이제 각각의 근육 섬유라는 세포에 가득 들어차 있었을 거고 그지? 근데 과학자들이 관찰해봤더니 자 근육 섬유라고 하는 세포는 하나의 세포인데 굉장히 일괄된 이런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들이 쭈르륵 반복이 많이 되어 있어 하나의 세포에.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 보통 동물 세포라고 하면 한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 세포는 세포 하나당 하나의 핵. 그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서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막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일괄된 기능을 이제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여러 핵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일괄된 이렇게 피라미드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근육 섬유는 그래서 자, 한 개의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가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겠다. 왜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을 해봤더니 원래는 각각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아이들이 세포막이 서로 융합되면서 동시에 똑같은 어떤 장력,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라는 공통된 어떤 힘을 부여하기 위해 세포막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하나의 세포처럼 됐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과학자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많이 물어보냐면 이 근육 섬유는 어떠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냐. 우리는 보통의 세포가 핵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핵이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의 세포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다핵성의 세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더라.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근육섬유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섬유 다발을 만들고 그 근육섬유 다발을 묶고 있는 형태들이 근육이라는 조직을 형성할 거고요. 기관으로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근육 조직들이 여러 개의 소화계랄지 등등등 묶어져 있는 기관계 여러 개가 모여서 온전한 개체를 형성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게 세포 내에 존재하는 형태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근수축의 기본 단위를 여튼 여기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두께들이 서로 다 달라요. 마이오신 좀 더 굵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 세포 내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가 그리고 조금 더 얇은 형태의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일부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사이에 또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리고 노출된 정도는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얇은 게 액틴 필라멘트, 두꺼운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본 단위 우리 근절이라고 했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근절이라고 하는지 그들의 명칭도 각각 존재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를 뭐라고 하냐. 자, 여기를 Z선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Z선. 자, 액틴 필라멘트들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 액틴인데 오케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 여기도 액틴인데 액틴 필라멘트의 정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을 Z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Z선과 여기서 Z선 이완했을 때 각각 Z선마다의 간격은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Z선에서부터 Z선까지를 우리는 그걸 근절이라고 합니다. 근절. Z선에서부터 Z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그걸 근절. 근절이라고 해요. 근절. 돼요? 근절이라 하고. 자, 그리고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를
M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M선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가운데 부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정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M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M선. 그래서 Z선에서부터 Z선까지의 거리를, Z선에서부터 Z선까지의 거리를 우린 그걸 근수축의 기본 단위 근육 원섬유마디라고 하고요. 그죠? 하나의 근세포 안에는 근육 원섬유마디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육 원섬유마디라고 하는 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들이라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근육이라고 하는 세포는 여러 다핵성의 세포들, 그러니까 여러 개가 길게 존재하는 하나의 세포들이고 하나하나의 그 세포의 근육 원섬유마디가 동일한 크기만큼의 근육 원섬유마디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일괄된 어느 같은 장력을 같이 제공을 할 건데 연구되어 있는 바로는 자, 이 한 덩어리가 이 하나의 근육 원섬유마디 딱 한 세트들이 어떻게 동시에 수축을 하고 동시에 이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를 활주설이라고 얘기한다. 활주설. 근육은 활주하는 형태들로 자, 근육이 수축된다. 근육 수축의 이론. 골격근이죠. 모든 근육이 아니라 골격근 수축의 이론을 우리는 활주한다. 활주설로 이해하고 있어요. 활주로가 뭐예요? 활주로. 활주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그죠? 미끄러져서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비행기가 계속 달리고 날아갈 수 있는 그걸 활주로라고 하죠. 그죠? 자, 이걸 쉽게 말해서 미끄러져 들어간다라는 형태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미끄러져 들어간다라는 형태로. 자, 그 이론을 곧 설명해 줄게. 일단은 자, Z선과 Z선 근육원 섬유마디 그리고 이 Z선과 Z선 사이를 다시 또 어떤 형태로 또 얘기한다고? 근절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근절 근육원 섬유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활주설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자, 여러분 책에는 그런 형태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한번 봐볼까요? 117쪽을 보시면 117쪽을 블라블라블라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 근수축의 원리에서 117쪽 봐보시면 117쪽. 자, 과학자들이 나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경을 배웠잖아.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자,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고 운동 뉴런이 가지돌기 있고 신경세포체 있고 축삭돌기가 있으면 축삭돌기 말단에 근육들이 이렇게 붙잡혀져 있겠죠. 근육세포들 여러 개가 모여있네. 그래서 이 근육이 일괄된 수축이라고 하는 행동을 해줬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이거 하나의 근육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행동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 팔을 들어 올렸다. 또는 무릎 반사해서 무릎을 딱 들어 올렸다라고 하려면 운동뉴런이 요 위쪽에는 그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명령을 주면 얘가 내가 다리를 들게끔 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운동뉴런은 어떻게? 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해서 길이가 짧아지고 그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완해서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리가 들려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알다시피 이렇게 팔이 들려지는 형태들도 여기 앞에 있는 2두박근은 수축, 3두박근은 이완해야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각각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완하는 형태의 어떤 원리는 이 활주의 형태와 유사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근수축은 근육이 수축된 형태는 이렇게 자 이렇게 탈분국이 쭉 이어져 와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형태의 탈분국이 쭉 이어져 오고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탈분국이 계속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끝으로 운동뉴런의 끝으로 탈분국이 계속 이어져 오니까 마찬가지로 시냅소포가 형성이 되고 우리 흥분이 전달될 때와 유사하게 시냅소포가 만들어져 가고 그 시냅소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시냅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 주로 운동뉴런의 말단에서 어떤 흥분을 전달시키거나 시그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아세틸콜린. 다음 뉴런의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할 때도 아세틸콜린을 주로 많이 썼던 것처럼
아세틸콜린이 포함되어 있는 시냅소포들이 점점점 이 축삭도기 말단 쪽으로 만들어져 갈 거고 이렇게 융합돼서 이 사이에 뿌려지겠죠. 되겠어요? 뿌려지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은 누가? 근육 세포에 이 다액성의 세포에 근막이 그걸 수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다 보니까 나보고 지금 근육을 수축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로 인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시그널로 인지가 될 때 주변에 근육세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름의 칼슘 이온들도 근육세포 안으로 많이 투과되어 들어가면서 너 지금 근육을 수축하래 라고 하는 시그널로 작동이 된대요. 이 칼슘 이온에 대한 형태가 책에 안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근데 간혹가다 학교 교과서에서 언급되기도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자, 운동 뉴런의 끝으로 쭉 탈분구계 시그널이 이어져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시냅소포에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담은 채로 점점점 근육세포 안에 뿌려지게 되면 그러면 주변의 칼슘이온이 근육세포 내부로 많이 투과가 되면서 너 지금 근육을 수축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었어.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오케이? 자,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있었는데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잠깐만 아사실 한 번만 갖다 올게. 거기 내용 한 번만 읽어봐 볼게요.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근육에 자 활주설이라고 하는 건 미끄러져 들어간다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미끄러져 들어가냐면 겉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때는 이 액틴 필라멘트 양쪽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수축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자 보통의 문제는 이거 근절과 또 옆에 있는 근절을 한꺼번에 연상하도록은 나오진 않아. 오케이? 하나의 근절 내에서만 어떻게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돼요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자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자 거의 공통적으로 동일한 형태처럼 미끄러져서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 액틴 필라멘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각각 있죠. 그죠? 자 이거 마이오신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랑 닿아 있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운동 요령이 신호를 뚜루룩 주다 보니까 주면서 이제 칼슘 이온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간댔죠. 근육세포의 막에. 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작동하냐면 마이오신의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헤드가 있어, 헤드. 내가 몇 개만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는 아주 다양한 많은 개수의 헤드들, 많은 개수들의 이제 마이오신 머리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분자 생물학책 근거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마이오신의 머리, 헤드들이 다 있는데 이 헤드들이 액틴과 닿아 있진 않아요. 돼요? 근데 이제 이 칼슘 이온이 유입되어 들어가면서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마이오신 헤드에 각각의 마이오신 헤드에 근육세포 안에 많이 존재하는 하나의 헤드에 하나의 ATP들이 붙어요. ATP들이. 오케이? 자, 마이오신에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이 헤드에 ATP가 이렇게 부착을 해. 오케이? 마이오신 머리 하나에. 그래서 이 ATP가 부착을 하게 되고 그 ATP가 부착된 것 자체가 이 I 자체가 ATP를 ADP로 분해하는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때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네, ATP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고 거기서 포스페이트가 두 개만 붙어있는 건 조금 더 에너지가 적은 수준이고 그때 저장되어서 나온 에너지들에 의해 액틴을 딱 닿아요. 액틴과 딱 부착을 한다고. 액틴과 양쪽에 똑같은 액틴과 이렇게 딱 부착을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부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착된 것에 의해 분자의 어떤 구조가 바뀌면서 자 부착되고 난 다음에 ADP로 있었던 그 분자가 떨어지면서 얘가 당겨지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자 원래는 마이오신의 헤드들이 자 액틴하고 닿아있진 않았는데 그지? 자 뭔가 시그널이 왔어. 칼슘 이온이 좀 많아지는 시그널이 오게 되면 근육세포 내에 근세포 내에 저장된 ATP들이 각각 부착이 될 거고 여기에 각각 하나씩 다 그리고 이 헤드 자체가 ATP를 ADP로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액틴과 부착 액틴을 동시에 똑같은 위치만큼으로 좌우 동일하게 대칭으로 이 미끄러져서 당겨지게 되게 작동이 되는 거야. 당겨지고 난 다음에는 ATP가 떨어지고
오케이?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수축 떨어지고 수축 떨어지고 수축 이완 이게 반복되는 거야. 돼요? 미끄러져 들어가서 수축 ADP가 떨어지면 그죠? 또 기존에 부착됐던 ATP가 부착하게 되고 붙게 되고 양옆으로 끄집어 당겨주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ADP가 떨어져서 그리고 또 ATP가 붙으면 다시 또 끄집어 당길 수 있게끔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근육세포 내에서는 ATP와 ADP가 ATP였던 아이가 있어야지만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ADP가 떨어져 나가고 그게 다시 또 ATP가 최소한 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또 부착되어서 또 끄집어 당길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근육은 굉장히 많은 ATP를 씁니다. 근육은 굉장히 많은 ATP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보통의 경우에 자 근육을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진을 시키잖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세포의 생존을 필요한 만큼을 에너지를 소진을 시키겠지만 그지?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소진되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근육의 세포의 근육 수라도 늘려야 그 근육을 이용하고자 할 때 ATP를 ADP로 분해되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ATP를 소진을 시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기본적인 세포호흡을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그지? 조금 더 원활하게 잉여의 열량이 남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소진된 양이 많아서 살은 좀 덜 찌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더 하라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고 심장이 뛰게끔 하는 기본 원리도 얘와 동일한 형태의 활주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골격근 근육에서와 동일하게 ATP를 근본적으로 쓸 거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내장근도 마찬가지. 모든 근육들이 웬만하게는 다 저 ATP를 ADP로 바꾸는 그 에너지로부터 뭔가 수축 이완이 반복될 거다라고 과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활주라고 하는 형태들의 기본적인 코스를 설명을 드려봤고요. 되죠? 활주. 자, 그럼 봐봐. ATP가 ADP로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궁극적으로는 ATP라고 하는 구조가 마이오신의 헤드에 먼저 부착이 됐었을 때 그것이 스타트돼서 얘를 액틴을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값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끄집어 당겨주면서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ADP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이완이 될 거고. 그죠? ATP가 부착해서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하고 연결이 되고 같은 간격만큼 얘가 끄집어 당겨줘야 그 수축이 유발이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ATP를 공급을 시켜줘 줘야지만 수축을 계속 일으킬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근육에 저장됐던 ATP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계산을 어느 정도 해봤더니 자, 골격근 자체에 약 내가 근육 수축 운동을 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총 ATP 값이 있겠지.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ADP와 PI로 무기인산으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때 그 에너지로 이제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을 붙잡고 당겨주잖아.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재생이 되어서 얘가 만들어져야 근육을 또 잡아당길 수가 있어.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계속된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체가 됐었으면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그래야 계속된 ATP가 생성이 되어서 근육을 계속 수축 이완을 반복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원들을 봐봤더니 골격근이 사용하는 에너지 원은 직접적인 사용하는 에너지 원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요? ATP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래봤자 근육에 저장된 형태, 근육이 열심히 세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치? 저장된 기본적인 값에서는 한 3초 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초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만 ATP 값을 갖고 있대.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해됐던 얘도 다시 ATP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바꿔지냐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에 자 포스페이트 결합, 인산이 이렇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로 저장된 값들이 근육세포 내에 있어. 오케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이 크레아틴 인산의 이 인산이 포스페이트 결합이 끊어지면서 크레아틴 따로 인산으로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 인산을 여기 ADP에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무기인산 얘가 부착하게 되면 다시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져.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분해되면서, 왜냐면 마이오신 헤드는 이 형태일 때 부착을 할 수 있잖아. 마이오신 헤드는 ATP일 때만 헤드에 뭔가 부릉부릉부릉 액틴하고 부착할 수 있는 부릉부릉부릉의 에너지 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TP일 때여야지만 액틴하고 부착을 할 수 있다고. ATP가 ADP로 분해되는 그 에너지로부터 뭔가 수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ATP를 생성을 해줘야 돼. ATP가 ADP로 분해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ATP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끔 하기 위해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됐던 그 인산결합을 끊어서 여기다 부착시켜서 ATP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저장됐던 얘네들을 다 소진해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지?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됐던 그 인산기를 끊고 그 인산기를 다시 ATP와 결합시켜서 ATP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육 운동을 한 몇 분씩 계속 반복해서 몇 시간을 하게 되면 그건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로 쓰는 게 뭐냐? 자, 625 유산소, 무산소. 여러분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다음날 어때요? 뻐근한 근육통이 오죠. 그죠? 뻐근한 근육통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이 스키를 타다가 안 탔다가 스키를 갑자기 탔어. 그럼 거의 내 다리가 아닌 것 마냥 막 그게 난리 부르시잖아. 안 쓰던 막 근육 막 스키 장비 들고 막 다니다 보면 막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자, 근육이 안 쓰던 운동을 하다 보면 잠깐 아까 3초, 그 다음에 한 15초 정도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끊었다가 ATP를 만들어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15초 정도 버틸 수 있어. 근데 근육 운동을 우리가 15초만 하진 않잖아. 네, 스키 타도 15초만 타나 더 타지, 그지? 아주 많은 몇 분 동안 이상을 타니까. 그래서 근육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에 저장된 뭐가 있어? 간, 그리고 근육에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이 되게 하여 우리 세포는 저장을 하고 있다고. 다당류. 여러분의 세포는 간세포 또는 근육세포에다가 여분의 포도당을 다당류 글리코젠이 되게 하여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저장됐던 다당류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오케이? 얘네들 잘라다가, 그지? 이 포도당을, 자,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면, 그죠? 포도당을 열심히 모여서 세포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된 38분자의 ATP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거고, 돼요? 오케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그러면 저장된 다당류들은 많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삼탄수화물 뭐로 바꿔? 젖산으로 바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는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도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서 충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다당류들은 워낙 많잖아, 근육에. 오케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 다당류 글리코젠, 얘가 다당류 글리코젠이야. 많았다. 포도당이 많이 저장된 그 포도당 자체를 아예 얘가 탄소가 6개로 결합된 형태인데 3탄수화물 젖산으로 뽀개. 이렇게 뽀개는 과정에서 소량의 에너지라도 생성이 된다고. EATP 정도. EATP를 EATP로 바꿀 수 있어. 이 에너지라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길게 된 우리 긴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했었을 때 만들어진 중간대사산물인 젖산 때문에 우린 다음날 아야해, 근육이 뻐근해, 안 쓰던 근육 쓰니까 겁나 뻑적지근하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근육통의 원인이 젖산 축적 때문에 그래.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이 축적됐던 근육에 있던 젖산은 다시 또 포도당으로 되고 간 근육의 분해가 되니까 없어집니다. 오케이? 처음엔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이 젖산 때문에 근육통이 오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책에 하단부 근수축의 에너지원 하면서, 자, 근육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TP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 운동 시작 후 수초 이후에는 고갈이 되므로 크레아틴 인산이나 포도당, 글리코젠 등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하는데, 크레아틴 인산은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면서 자기가 떨어져는 이 인산을 ADP에다 붙여서 ATP를 만들어줘. 그죠? 오케이? 그래서 ATP를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 저장됐던 크레아틴 인산을 다 분해해서 써버렸다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다량을 한다거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얘네들 어떻게 삼탄수화물인 젖산으로 뽀개서라도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계속 해주게끔 되는 거죠. 되겠나요? 그게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키도키. 자,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자, 115쪽 봐봐. 자, 계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만 한번 자, 잡아줄게. 활주까지는 했고 근육을 어떻게 에너지원을 쓰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보시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수능형 문제를 풀다 보면 국어적인 수준에서 함정을 되게 많이 파요. 네, 지문이랄지 어휘나 문장적인 감각에서 함정을 좀 많이 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육이 수축될 때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필라멘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필라멘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가 달아지지 않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자면 이거야. 자, 이게 지금 가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아까 활주를 얘기했잖아. 활주. 그러면 그게 얘를 좀 중간에 분이 띄워볼게. 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야. 그죠? 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보인가요? 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자,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양 사이드에 이제 Z선이 있고 액틴 필라멘트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Z선이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마이오신 이렇게 있어.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에서 양 옆에 있는 이 근접 Z점들이 이렇게 같은 사이즈만큼으로 당겨지는 거야. 이완할 때는 같은 사이즈만큼으로 이완이 되는 거고, 좌우 똑같은 값. 여기가 막 5 들어오고 여기는 3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 예? 여기가 양 옆에 2씩이 들어왔다면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2씩이 들어와. 오케이? 그랬었을 때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이렇게 원래 있었다면,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이 지금 처음에 겹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조금밖에 없었어. 근데 이 겹친 부분이 많아지는 거지.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친 부분이. 오케이?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가 소진되어서 짧아지는 게 아니라고. 마이오신이 소진되어서 짧아지는 게 아니라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변함이 없는 채로 마이오신과 액틴 사이가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수축. 그러면 이 Z선과 Z선 사이 간격이 가까워진 거지. 근절이 짧아진 거지. 그리고 똑같이 좌우로 동일하게 이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필라멘트 자체 길이가 짧아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늘어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자, 함정으로 놓쳐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오신도 안 변하고요, 액틴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자, 명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어디를 이렇게 명명해놨냐면, 자, 보시면, 자, Z선과 Z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전자 현미경상으로 근육을 관찰했었을 때 이렇게,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겹쳐있죠. 액틴 필라멘트 일부와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오신은 필라멘트 두께 길이가 되게 두꺼워서 얘네들은 좀 어두워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두워 보이고, 액틴은 필라멘트의 길이가 얇은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되게 밝게 보이는, 여기 가운데 Z선을 축으로 하여서 되게 심플하고 밝아 보이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거야. 왜냐면 두껍지 않으니까, 필라멘트가 얇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뭐라 하냐면 밝게 보여요 라고 하여서 명대라고 합니다. 명대를 다른 말로 아이대라고 해요. 아이대. 자, 여러분 책에 115쪽 앞으로 보시면, 115쪽 하단 아래 보시면, 자, 연두색하고 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부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을 액틴 필라멘트로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Z선의 가운데를 끼고 있고, Z선이라는 걸 가운데 끼고 있고,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되게 밝게 보이겠죠? 저 밝게 보이는 거기를 우리 뭐라 합니까? 명대라고 해요. 명대.
I대. 오케이? 자, 왜냐면 전자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자, 필라멘트 여러 개가 겹쳐있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얇은 액틴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이오신이 존재하고 마이오신 두 개가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어둡게 보이네. 전자현미경상 봤을 때. 그래서 어두워서 암대라고 해요. 암대. 명암할 때 그 어두움을 써서. 그리고 암대를 다른 말로 영어로는 A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A대는 누구의 길이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를 A대라고 해요. A대. 그리고 이 마이오신의 길이와 이 다음 근절에 존재하는 마이오신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A대라고 하는 것은 암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실질적인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또 이렇게 마이오신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겠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 명대. 그죠? 명대. 밝게 보인다. 그치? 명대. 항상 이 Z선에서부터 그 다음 Z선까지의 간격을 근절이라고 하니까 좌우 거의 대칭으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비율이 30%만큼이고 여기는 70%만큼이고 이러지 않아. 거의 다 똑같은 간격으로 딱 접어진 것처럼 동일한 간격 길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밝게 보이는 부분 I대예요. 오케이, I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있고, 그죠? 여기가 있는데,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든 노출된 부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명대라고 해도 똑같겠죠? 그죠?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명대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좌우가 서로 다 대칭의 사이즈니까. 되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명대가 있고, 그 다음 H대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H대는, 자, 근육이 근절이 양옆으로 이렇게 수축되어 들어와서 근절이 양옆으로 이렇게 수축되어 들어와서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이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일부가 겹친 부분이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있겠죠? 당연히 수축을 하게 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마이오신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가? 근절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니까 마이오신과 액틴 사이에 겹쳐져 있는 그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아예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즈만큼으로 완전히 액틴들이 서로 맞닿을 수도 있고요. 그죠? 덜 닿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오케이? 자, 입안에서 또 덜 닿아 있을 수도 있겠죠. 여튼 뭐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노출된 부분, 거기를 우린 뭐라 하냐면 H대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자, 근절이 이렇게 수축하든 이완하든 아무튼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노출된 부분을 우리는 H대라고 합니다. 돼요? 완전히 수축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똑같은 간격만큼으로 얘가 맞닿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H대가 사라졌겠죠. 그쵸? 오케이, H대가 사라질 만큼으로 맞닿을 수도 있고 이완이 되고 또 이완이 되고 또 이완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자, 근육이 수축됐을 때 근절이 수축됐을 때 감소되는 값이 있고, 그죠? 감소되는 값이 있고, 자, 변함이 없는 값도 있어요. 오케이? 변함이 없는 값. 양쪽에 있던 근절, 이 Z선과 Z선이 동시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죠? 동시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자, 변화될 수 있는 값은, 일단 H대는, 그죠? 거의 지금 이만큼은 H대가 여기 이만큼 간격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죠? 근절이 똑같이 수축되어서 이 두 개의 액틴과 여기 끝하고 끝에 액틴이 서로 뽀뽀하듯이 맞닿았어. 그럼 H대가 존재하는 게 없어진겨? 없어졌죠? 그죠? H대는 감소했죠? 그죠? 그리고 이 H대가 감소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액틴,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죠? 얘가 더 미끄러져 들어가서 이렇게 맞닿았잖아. 거의 H대가 없어질 만큼으로. 그죠? 오케이? 마이오신의 길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얘하고 얘가 뿅 더 들어간 거니까 여기 액틴으로만 노출된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짧아졌어요. 액틴으로만 존재하는 이 부분은 짧아졌어요. 그쵸? 이 둘을 합쳐서 우리 뭘 한다고? 아이데라고 한다고. 아이데. 아이데는 처음에 아이데에 해당하는 이 값들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 그죠? 아이데는 감소, H대도 감소. 돼요? A대는 어때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인 A대는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변함이 없어요. A대는 변함이 없어요. 왜? 마이오신의 자체 길이니까. 이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케이?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 뭐는? I대는 줄어들고 H대도 줄어들고 A대는 수축의 상태든 이완의 상태든 A대라고 하는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변함이 없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두 개가 똑같은 사이드, 양 사이드에 있던 이 Z선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활주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근육이 수축을 했는데 자, 비포보다 애프터 상태일 때 이게 지금 처음보다 나중의 상태일 때 여기가 0.3 마이크로미터가 밀려 들어갔어요. 오케이? T1일 때에 비해서 T2의 상황이 시간의 흐름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 처음보다 T2일 때가 여기가 지금 Z선이잖아? Z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의 이 길이가 처음에 0.5 마이크로미터였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0.5 마이크로미터였다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이 Z선을 기준으로 해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였던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있던 이 Z선이 여기 있던 Z선이 얘를 이 T1, T2라는 시간에 0.3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더 들어갔대. 그죠? 그러면 0.3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들어간 이후에 T2일 때 이만큼 얘의 길이는 얼마야? 자, 여기 Z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Z선이 양옆으로 양쪽 똑같이 좌우뒤측으로 0.3씩 들어갔대. 그지? 처음 T1일 때의 여기 I대의 반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니까 I대의 반틈의 이 길이는 0.5 마이크로미터였대. 근데 그 0.5 마이크로미터 중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0.3씩이 들어갔다고. 그지? 그러면 T2의 상황에서 얘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의 길이. 그죠? 얘를 니은의 길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니은의 길이. 그죠? 자, T2의 상황에서 기억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0.2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변함이 없는 채로, 그죠?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마이오신하고 노출된 부분이 얘가 0.3씩 들어갔으니까 0.2만 남아있는 거야. 그지? 0.2가 남아있고 그러면 이 니은 길이는 처음에 0.5였는데 얼마가 되겠어? 0.3이 붙어서 0.8이 되지 않을까? T1일 때는 여기 0.5였고 T1일 때 여기도 0.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길이였어. 수축하기 전에 기억과 니은이 이런 숫자 개념 잘 봐야 돼. 오케이? 왜냐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Z선 한쪽이 똑같이 여기가 0.3씩이 들어갔대. 오케이? 0.3씩이 들어갔어요. 0.3씩이. 그럼 0.3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0.5였는데 얘가 줄어드는 거죠. 왜? 수축하게 되면 Z선이 더 밀려 들어가서 노출된 여기 간격이 더 줄어들잖아. 그지?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0.3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0.2가 됐어. 그지? 근데 여기는 0.2가 됐는데 얘는 늘어났겠지. 그죠? 오케이? 원래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 똑같아. 1.0으로 똑같아. 근데 그냥 구획만 나눠놓은 것 뿐이야. 마이오신이 가운데 있을 때 마이오신하고 겹쳐지는 부분의 간격. 오케이? 그게 더 늘어났겠지. 얼마? 0.3이. 그지? 걔가 막 증가를 해가지고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얘의 자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이렇게밖에 노출이 안 돼 있었었는데 이 정도. 그지?
마이오신은 그대로 놔두고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지? 액틴과 마이오신 겹친 부분의 간격이 더 늘어났겠지. 그지? 원래는 여기가 0.5, 0.5 반반씩 이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그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이제 0.2만 남고 0.5, 3이 여기가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래서 그런 변화량을 잘 기억해야 돼. 어차피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기억 부분이 0.3이 감소가 되면 니은 부분은 0.3이 늘어나. 그겠죠? 근 수축이 그런 원리니까. 그래서 0.3이 감소되면 여기는 처음보다 0.3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이완하면 그지? 이완해서 여기가 0.3이 늘었다면 여기 0.3이 감소되는 거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는 0.3이 늘어나면 0.8이 될 거야. T2일 때. 그럼 이 개념을 어디다가 더 접근해서 H대까지 접목시켜서 한번 봐보자고. 왜냐면 이런 숫자적인 감각을 키워야 풀어내는 기본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마이오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처음에 기억의 길이가 여기가 니은의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귿의 길이. 오케이? 디귿의 길이. 처음 T1일 때 이 디귿의 H대의 길이가 1.2였다라고 합시다. T1일 때 디귿 길이가 1.2였어. 방금과 똑같이 여기는 0.5였고 0.5였다고 합시다. T1일 때 기억과 니은 0.5, 0.5. 근데 근육을 수축을 했는데 얼마씩 들어갔냐면 좌우에서 0.3씩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T2의 상황이 양옆으로 0.3씩 들어간 거야. 그러면 H대에 해당하는 디귿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마가 감소됐을까? 그치? 0.3씩이 양옆으로 줄고 0.3씩이 줄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0.2가 될 거야. 너가 0.5에서 0.8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길어졌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빗장이 그대로 0.3씩 요 빗장이 그대로 0.3씩이 늘어나는 상태로 될 거니까 그치? 1.2 마이크로미터였던 아이에서 얼마가 감소해서 0.6이 감소돼서 총 0.6 마이크로미터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야. 왜? 어차피 근육 수축은 양 옆에서 좌우 배칭으로 밀려 들어온 형태니까 그지? 여기도 0.3이면 여기는 갑자기 0.4가 들어온다 그럴 수는 없어. 양옆으로 똑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와. 오케이? 똑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올 때 0.3, 0.3씩 들어오면 H대는 0.6이 감소되는 거고. 그죠? 0.2, 0.2씩 들어왔다 그럼 0.4가 감소되는 거. 처음보다.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로 0.5, 0.5씩 감소됐다 그러면 1.0이 감소되는 거. 그 감소되는 값에 대한 감각만 익히셔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의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렇게 감소되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A되는 변함이 있다 없다? A되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근절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만약 줬다. 그지? 자, A대는 시간이 흘러도 A대는 변하지 않는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값들 뭐 디귿이 처음에 1.2였어 라고 하는 걸 줬다면 그죠? 자, A대는 뭐 더하기 뭐야? 2 니은 더하기 디귿 아닌가? 그래서 T1일 때든 T2일 때든 A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A대의 길이는 2 니은 더하기 디귿 정도의 값일 거야. 맞죠? 2 니은 더하기 디귿. 맞죠? 오케이? 그리고 자, 근절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근절의 길이는 여기 있던 Z선에서부터 여기 있던 Z선까지의 길이가 근절 아닌가? T1일 때의 근절의 길이와 T2일 때의 근절의 길이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지금 현재 얼마씩 들어갔으니까? 현재 0.3, 0.3씩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T1일 때 X의 길이, 근절의 길이를 만약에 3.2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줬다고. T2일 때가 0.6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걸 줬다고. 그럼 T2일 때 근절의 길이는 열심히 2 기억 더하기 2 니은 더하기
디귿을 일일이 다 추론해서 이 기억과 이 니은을 다 더해서 마지막 T2일 때의 디귿까지를 더해가지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T1일 때의 근절이 얼마였으면 3.2였으면 양옆으로 0.3? 0.3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 그럼 T2일 때의 길이는 T2일 때 근절의 길이는 T1일 때 길이 얼마의 차이만 있다? 0.6의 차이가 있다고. 0.30 양옆으로 이렇게 다 갔으니까. 그래서 너도 0.6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야? 2.6 이렇게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기본 문제야. 기본 형태. 돼요? 그래서 책에 자 우리 하나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기본 개념들은 나와 있고 116쪽과 118쪽의 기본 개념의 OX 문제는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셔서 A대가 뭐고 H대가 뭐고 I대가 뭔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 지우야.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자,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긴 해요. 자 123쪽에 12번하고 123쪽에 12번하고 15번 12번하고 15번을 먼저 해보자. 12번하고 15번 일단 볼게요. 자 12번부터 한번 봐보시면 12번 자 몇 쪽에 있는 12번이에요? 123쪽에는 12번 개념 문제죠? 보니까 근육 기억과 이해는 수축과 이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래. 자 X의 근절의 길이가 2.0이고 근절의 길이가 1.6이니까 당연히 얘가 수축의 경우죠. 이거 수축의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러면 A대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 나, 다 셋 중에 각각으로 연결을 해봐라 라고 했죠. A대라고 하는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곳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 그림상 보면 여기가 지금 Z선이고 여기가 Z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A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이 근절 여기서부터를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내부를 봤냐, 오케이? 또는 이렇게를 섹션을 나눠서 그 안에 존재하는 필라멘트 형태를 보았냐, 아니면 이렇게를 나눠서 보았냐에 따라서 그림이 단면의 모습이 달라. 그겠죠? 만약에 여기가 지금 A, B, C라고 한다면 C처럼 여기를 잘랐다면 뭐만 존재? 마이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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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오신들만, 굵은 필라멘트들만 존재. 그지? 근데 B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면, 그죠? B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액틴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오버랩돼서 존재해야 되겠지. 왜요? 여기를 잘랐으니까. 그죠?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는 이 부분을 딱 잘랐으니까. 그죠? 근데 뭐 명대의 반템, 그죠? I대의 반템인 여기를 잘랐다면 액틴만 존재할 거니까 A단면에서는 뭐만? 얇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 뭐만 보이겠어? 액틴만 보이겠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A대에 해당하는 그림을 추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대는 여기 이 H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액막염,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이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잖아. 그지? 그러면 A대는 어떤 거? 여기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겹친 부분도 있으니까 이 그림도 보이고 이 그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A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도 다중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존재하는 거고 나로만 존재하는 H대 부분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대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겹쳐져 있는 여기와 또 뭐도 있더라, 가 부분도 있겠다라고 해줘야 답이 되겠죠. 네, A대라고 하는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존재하는 곳. 근데 마이오신은 일부는 액틴하고도 겹쳐 있으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도 있고 마이오신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 두 개가 다 있는 부분의 그림이 관찰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돼요? 여기 뒤에 있는 데로 자르면은 액팅만 있는 데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디? 여기 쌤이 A선 그린 데로 자르면 여기? 네. 여기를 잘랐다면? 아니요, 그 A선 파란색 거기 자르면은 액팅만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A대에 해당하는 그림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A대의 정의가 뭐야? A대의 정의가 뭐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을 메인으로 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그 면적까지, 그 길이까지만 A대잖아. 네.
그지? 만약에 근절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봐라 라고 하면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 액틴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A대 자체에서는 액틴만 존재하는 건 없지. 안 겹친 건 A대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했고요. 기억에서부터 니은으로 갈 때 단면 나의 구간의 길이 변화를 설명하죠. 단면 나는 뭐야? H대 아닌가? 단면 나는? 그죠? 그래서 이 T 기억에서 니은으로 X의 길이가 점점 뭐 될 때? 근절과 근절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근육 수축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수축을 할 때, 그지? H대는 처음보다 어때요? 더 줄죠. 그죠? 그럼 나라고 하는 단면의 면적은 이때는 나 단면의 길이가 나라고 하는 게 뭐였어? H대야. 뭐만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오신만 노출된 거니까 나라고 하는 단면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4 정도였다. 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진 거 아닌가? 0이 되겠지. 왜요? 지금 근절이 얼마 줄었어? 0.4 줄었어. 그죠? 양 옆에서 사이드에서 0.2, 0.2씩 들어온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그샘플 예시로 이 T1 기억의 시기일 때 수축하기 전 기억의 시기일 때 H대가 얼마였었다면 0.4 정도였었다면 양 옆으로 0.2, 0.2가 들어가서 H대 액틴 두 개가 딱 맞닿아서 H대가 사라진 거야. 0이 된 거지. 그래서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 그죠?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가 답이 되겠죠. H는 감소 또는 아예 0이 되도록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15번 갑시다. 15번. 자, 15번 간단하니까. 자, 지금 기억이 있고요. 지금 니은이 있어요. 그죠? 기억과 니은이 우리가 아까 지금 예시적으로 얘기했던 액틴만 노출된 부분, 마이오신만 노출된 부분이 아니라 딱 지정된 형태로 기억은 H대, 그 다음 니은은 A대. 그죠? 니은은 A대. 맞죠? 근데 이제 기억에서 니은이, 자, 기억은 이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대. 이완의 상태에서. 여기로 할 때 지금 근육이 수축됐어. 그지? 근데 기억이 얼마나 줄었어? 기억이 지금 어디야? H대야. 그지? H대야. H대가 기억의 첫 번째 처음의 상황에서는 0.8 마이크로미터였는데, 그지? 나중에 수축의 상황에서 얘가 0.4였어. 그지? 그러니까 근절이 얼마 감소한 거야? 이렇게 될수록 근절이 0.4가 감소한 거야. 그죠? 근절이 0.4가 감소했으니까 AD도 0.4가 감소하겠네. 맞나요? AD는 길이 변화가 없다고요. AD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얘가 수축을 해서 액틴들끼리 만나든 자시든 상관없이 AD의 길이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1.6이에요. AD는 변함이 없어요. 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니까. 절대 내부 없어요. 자, 그래서 A는 1.6이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X의 길이는 이완했을 때가 수축했을 때보다 0.4가 이완했을 때가 더 길다. 맞죠? 그죠? 근절이 0.4가 감소했으니까 니은도 맞죠? 자, 근육이 수축할 때 나 사이로 미끄러져 가는 이 활주소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디귿도 맞죠? 자, 그래서 과제는 124쪽까지 기본 개념 문제에서부터 124쪽까지를 내일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요.